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사그램. 네, 안녕하세요. 100만 부를 꿈꾼다. 유튜브 꿈나무 장정은 변호사입니다. 궁금한 사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란 변호사.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한참 연배가 높으신 이재민 남편님 변호사 촬영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고 변호사님과 여 변호사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와 보니까 좀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좀 어떠십니까? 같이 저랑 촬영하니까 좀 기분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한참 동생들과 촬영하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같은 연배와 촬영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외모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외모 특집인가요? 네, 아마 저희 법인에서 가장 좀 외모적으로 좀 화사하고 그런 분들 모셔서 함께 촬영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긴급하게 투입이 됐는데요. 이것은 장정은 변호사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대본에 저희들의 없- 의견과는 전혀 대본에 무관하다는 없는 것을 내용이네요. 강조해 주시고 자막 처리 꼭 부탁드립니다.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네. 라고요.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 매 사무실에 뵙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정말 화사하시고 예쁘신 것 같아요. 특히 고아라 변호사님은 뭐 참 화사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늘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을 봤는데 사실 저희들끼리 오면은 남자 배우는 15분이면 끝나는 메이크업을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안 걸렸어요? 네, 거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밌게 촬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강릉에 한번 좀 갔었는데요. 와이프랑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강릉에 갔더니 태풍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제 뭐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말만 되면 이상하게 비가 오고 태풍이 와서 굉장히 좀 재밌게 못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는 그 역대급 태풍인 하기비스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는 뉴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태풍 피해를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쪽으로 비껴가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일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서 1년 강수량의 40%에 달하는 비폭탄을 맞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서 약 70명의 일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니 하기비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피해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있기도 어려운 폭우를 동반해서 그 피해가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참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태풍 정말 많지 않았어요. 한 대여섯 번은 온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태풍이 온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주식을 해서 관련 주도 샀는데 제 거는 계속 오르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을 사셨어요? 네. 그 주식 뭔지 알아야겠네요. 투자하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네. 주식을 사시는 것마다 그렇게 망한다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사나의 똥손이라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다나스부터 나리, 프란시스코, 링링, 타파, 그리고 최근에 미타까지 항구에 거쳐가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링링은 역대 5위급으로 기록된 강풍을 몰고 와서 태풍에 상륙하기도 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창문까지 흔들릴 정도던데
그러고 보면은 태풍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2016년과 2017년에 규모 5도가 넘는 강진이 발생해서 저희 나라도 꽤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이런 강도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좀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실제 체감을 하면은 더욱더 무섭고 두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나 이런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 실종으로 인한 피해자가 67명, 그리고 재난 피해로 인한 이제 그 손실액이 6,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 더 걱정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국가도 법적으로도 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스타그램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적으로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재난민국시대, 법으로도 보호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와이구야, 저 좀 봐라, 차 뜨내려 간다. 와이구야. 먼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법으로도 보호받는 게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면 자연재해 시 대책 방법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서 자연재해 예방, 복구, 그 밖의 대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규입니다. 네, 그럼 국가에서 자연재해랑 재난을 어디까지 이제 규정해 놨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연재해대책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발생한 재해, 그리고 이 재해로 인한 피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이와 같은 위험 수준이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들 이와 관련된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해서 재난의 심각도에 대해 알림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진, 해일, 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해서 예보, 경보, 통지 등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자연재난에 관한 통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그 총기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저녁 늦게, 오후 늦게는 산을 가지 말라라는 문자도 저도 최근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무슨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된 뭐 테마주가 또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그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 역시 사나이의 똥손 덥습니다. 네.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국가가 선포한 재난 수준의 자연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모든 피해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지만이 국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응급 대책 또는 이제 그 재해구와 관련된 복구와 관련된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한 울진, 영덕,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의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받게 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민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에 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일단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금을 받기 어렵고 이제 선포된 지역에서도 전파, 반파, 침수 등 이 피해 정도를 나눠서 그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규모 피해는 거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접수를 받고 지원 정도와 그 지원 대상을 파악을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디론가 갈 곳이 없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간 소요를 참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정된 금원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급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지자체에서 이제 별도로 심의를 하다 보니 보상이나 지원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 변호사님 말씀처럼 현행법에는 지원 근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다행히 정부는 올해 10월 초에 정부 지원의 근거를 추가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개별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 대상, 기간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보상금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에 대한 장례비 및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라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재난 발생의 원인을 묻는 조항과 또한 이제 예방 조치나 피해 수습을 등을 책임을 묻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가 재난을 당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걱정을 한시름 덜 것 같아요. 이런 법 개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사는 곳이 특별재난 지역에 포함될 거라고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거라고 이제 그냥 기다릴 수 있는 노릇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보상을 기다리는 것보단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재보험과 같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피해 보상보험인 풍수해 보험이라는 상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고 변호사님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 보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네, 알고는 있지만 이제 지킬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참 이게 어떤 보험인가요, 이 보험이요?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이제 입은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이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보험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보험료의 가입률 자체가 22%로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네요. 네, 자연재해야말로 본인이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이런 걸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네요. 네, 풍수해 보험이 아주 좋은 보험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부터도 주위에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지 여부가 약간 의문입니다. 결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평소 건강을 위해 지압 슬리퍼까지 회사에서 신으시는 여 변호사님이 준비성이 좀 철저하신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아마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뭐 어떤 대비를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요? 네. 저는 준비성이 철저하니까요. 우선 자연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장 빨리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알려주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인데 해당 어플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집 주변에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님 주변에는 뭐 대표소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투표를 해봐서 아는데 저희 집 초등학교 근처에 초등학교 내에 대피소가 있어요. 그렇구나. 진짜 알고 계시네요. 틀릴까봐 아빠는 얼마나 몰랐는데. 조마조마했는지 다시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사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난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나 하나 안 하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과태료 200만 원을 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위험한 사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 명령이 내렸을 때는 집 근처에 있는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피소를 바로 피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마치 캠페인 요정 같네요.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요정이라 표현하기 참 신선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과 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재난이 일어나기 전 철저한 대비와 함께 재난 후 이를 대처하는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있다면 조금은 빠르게 그리고 수월하게 재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 계정을 통해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20년 전 사별을 했고 20년간 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남부러지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위암 초기 판정을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는데 엄마, 이제 연세도 있고 병원도 혼자 왔다 갔다 하기 힘들 텐데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정 불편하면 옆집으로라도 이사 왔으면 좋겠어. 그럼 너네가 힘들지, 난 괜찮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 내 앞으로 해주면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엄마 평생 옆에 두고 잘 모실게. 그럼 지영이도 더 잘할 거야, 엄마. 어디 요즘 애들이 옛날처럼 부모 생각하나요? 재산이라도 주면 그래도 잘 돌봐주겠지 싶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었고 해서 식당하면서 모은 전 재산으로 산 건물을 아들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민준 예미냐? 나 내일 병원 가는데 10시까지 올 수 있지? 어머니, 저는 내일 민준이 학교 학부모님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힘들 것 같아요. 여보세요? 진석이냐? 이번 주말에는 한번 들릴 거지? 우리 얼굴 못 본 지 꽤 됐잖아. 밥이라도 같이 먹자. 너네 동네로 이사 온 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엄마 답답해. 엄마 어쩌지? 내가 이번 주는 차장님하고 약속이 있는데 다음 주는 꼭 들릴게. 바쁘니까 끊어. 아들 내외는 약속과는 달리 건물을 받아간 후로 찾아오지도 연락조차도 없었어요. 딸은 전 재산을 오빠에게 넘기자 거기에 화가 나 찾아오지도 않고 평생 부양하겠다는 말만 믿고 모든 걸 넘겨줬는데 저는 이제 돈도 없고 자식도 없네요. 아들에게 넘겨준 내 재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짜 요즘에는 드라마랑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 사연으로 오는 거 보니까요. 진짜 이런 막장 같은 현실이 있으니까 막장 드라마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예전에도 한 유명 연예인이 자기 친할아버지한테 부양속 관련된 소송을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참 부양에는 호도도 돈을 받고 약속한다는 게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사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 그 좀 건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제 변호사님, 친구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는가? 아닙니다. 제 친구 뭐 아무개가 수십억 대는 강남의 아파트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참 저는 결혼할 때 후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아닙니다, 거 내보내주세요. 참 저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사연자분이 자녀가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기타 친족 간 부양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배우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자녀들이 이제 상담자분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간 상호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 제974조 제1호, 975조에 따라서 그 제2차적인 부양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는 아드님이 그 사연자분을 평생 잘 모시겠다라는 이제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증여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부담부 증여계약 내지는 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판례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해가지고 증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다시 그 증여한 건물이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판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양을 약속을 했다라는 입증 자료, 즉 뭐 각서라든지 녹음, 계약서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는 그냥 단순 증여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호도계약서, 다시 말해서 이제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실 때에는요, 그 부양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부양 의무를 구체화해 둔 다음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를 해제하는 것으로 하는, 그러니까 해제 조건부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연자분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연자분의 사연만으로는 부양을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별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녀가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자녀분은 사연자분의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률 고민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방송 인스타 계정에 사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사나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재난 사건 사고 및 보상 방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의 사연까지 함께해본 법스타그램.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